지난 8월 말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과연 오염수가 안전하냐 아니면 위험하냐 그런 걸로 얘기가 많았죠. 우선은 뭐 정말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또는 그 원자력 발전소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거를 이야기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관련된 용어들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방사능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 radioactivity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입자를 방출하는 능력이에요. 어, 이게 원자핵 중에 이게 원자핵의 능력입니다. 원자핵 중에 좀 불안정한 애들은 이렇게 입자를 방출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자체 또는 성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성질. 어, 여기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특정한 원자핵이 입자를 방출하는 그런 능력. 이거를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또 비슷한 용어가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방사선, 영어로 radi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선은 뭐냐면은 그때 방출되는 입자의 흐름, 입자의 선, 그거를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은 바로 이 방사선이죠. 방사선. 요것이 인체에 영향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용어가 방사성 물질, radioactivity materia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사능을 가진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인. 어, 방사능을 가진 어떤 원인, 원인 물질. 어, 그러니까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셋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방사능이라는 말로 다 퉁쳐서 얘기해요. 퉁쳐서 얘기하는데 좀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은 능력이나 성질을 말하는 거고 그때 나오는 입자의 흐름 자체가 방사선인데 그것이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런 방사선을 내는 그런 원인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위험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그래서 인체에 직접 위험을 주는 이 방사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 20세기 초에 이 정체를 모를 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써서 이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이름 붙인 사람이 그 원자핵을 발견한 영국의 러더포드였죠. 이 유명한 과학자죠. 러더포드. 만약에 동양의 과학자가 이거를 처음 발견했으면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갑을병 이렇게 이름 붙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서 알파선이 뭐고 베타선이 뭐고 감마선이 뭐고 그 정체를 알게 됐는데요. 알파선은 뭐냐면 헬륨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덩치가 커요. 덩치가 커서 투과력이 좋지 않습니다. 알파선은 그래서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베타선. 베타선은 뭐냐면 이게 그냥 전자예요. 전자의 흐름이 베타선입니다. 그럼 전자가 전기를 띄우고 있으니까 전자가 흘러간다는 건 이게 뭐 전류가 흐른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금속판 정도로 막을 수가 있어요. 얇은 알루미늄판 정도면은 얇은 금속판으로 이렇게 그 베타선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감마선. 감마선은 이거는 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 또는 그냥 넓은 의미의 빛. 또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광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서 파장이 굉장히 짧은 애예요. 뭐 파장이 여기 이제 그 람다라고 하는 것이 파장을 뜻하는데 여기서 지금 파장이 뭐 여기까지의 거리, 예. 어, 처음 골과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 파장이 굉장히 짧은 전자기파를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더 짧아요. 어, 가시광선보다도 자외선의 파장이 더 짧고 자외선보다도 더 파장이 짧은 게 X선이고 X선보다 더 짧은 게 감마선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전자기파에서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커지거든요. 반비례해서. 감마선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X선보다도 더 에너지가 셉니다. 투과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감마선을 막으려면은 납이나 콘크리트 이런 걸로 써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방사선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개념이 반감기라는 건데요. 반감기.
자, 이거는 뭐 그리스 문자 타우, 타우를 이렇게 표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원래 방사성 물질, 원인이 되는 물질이 이렇게 N만큼 있었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를 방출합니다. 입자를 방출하면서 그럼 뭐 에너지도 방출하게 되고 하여튼 입자를 방출하니까 질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양이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반감기예요. 절반으로 원래 있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반감기라고 하고 이거는 방사성 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뭐 아주 짧은 것도 있고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타우년이면 이게 반감기라 그랬죠.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은 그러면 얼마가 남느냐? 원래 양의 절반이 남죠. 이게 반감기의 정의죠. 그래서 2분의 1, 0.5, 50%가 남습니다. 자, 2타우년 이거는 반감기가 두 번 지났죠. 두 번 지났으니까 이거는 원래 양의 2분의 1이 다시 2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3타우년이 지났다. 그러면 원래 양의 2의 3승분의 1이 남게 되겠죠. 8분의 1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자, 4타우가 지났다. 반감기가 4번 지나면은 원래 양의 16분의 1이 줄어들어서 6.25%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10%보다도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10% 원래 있던 양 10% 밑으로 떨어지려면은 반감기 3번 가지고 부족하고 4번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7번 7타우가 지났다. 그러면 원래 양의 2의 7승분의 1이니까 2의 7승분의 1이 128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게 128이고 뭐 소수로 나타내면 0.0078 이렇게 나가는데 128분의 1이니까 이거는 1%보다도 작은 양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있던 양에서 1%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대략 한 반감기가 7번 정도 지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6번 지나면은 2의 6승분의 1이니까 이게 그러면 64분의 1이잖아요. 64분의 1은 100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6번 지나서는 1% 밑으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7번 정도 지나야 1% 밑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반감기가 10번 지나면 그러면 2의 10승분의 1이 남겠죠? 그럼 1024분의 1이니까 뭐 소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대략 1000분의 1보다 좀 작으니까 0.1%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원래 있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럼 이게 우리 안전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10% 밑으로 떨어지려면 대략 한 반감기가 4번 정도는 가야 되고 1% 밑으로 가려면 반감기가 7번 0.1% 밑으로 떨어지는 반감기가 한 10번을 지나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요즘 가장 유명한 삼중수소. 이게 삼중수소는 어, 원래 수소 원자에게다가 중성자가 2개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 2개인 원자핵을 가진 수소가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가 이게 그 방사선을 내는데 베타선을 내는데 이것의 반감기가 12.3년이에요. 12.3년인데 그냥 편해서 12년이라고 합시다. 자, 그 12년이면 이게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숫자들이고 그럼 12년 타우 12년을 대입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원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12년 지나야 되는 거고 원래 양의 뭐 4분의 1이 남아 있으려면은 24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양의 8분의 1이 남으려면은 36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10% 밑으로 떨어지는 거 6.25% 요렇게 되려면은 48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한 50년 가까이 지나면은 이게 6%대로 떨어진다 얘기죠. 그리고 1% 밑으로 떨어지려면은 반감기가 한 7번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럼 84년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있던 양의 0.1% 밑으로 떨어지려면은 120년 지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삼중수소가 이게 뭐 독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또 그 자체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원래 삼중수소 있던 양이 한 10% 밑으로 떨어지려면은 대략 한 50년 정도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1% 밑으로 이거를 우리가 원하면은 그럼 한 84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오랫동안 그러면은 삼중수소 논란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좀 육상에 이렇게 보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관을 얼마나 하면 되느냐 10%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대략 한 50년 가까이 보관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